자, 크리퍼 오버홀 모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15가지 새로운 크리퍼를 추가해 줍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각각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크리퍼 하나로 부족했다면 여기 1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1천만 사용자를 보유한 크리퍼 오버홀이 필요한데 4년 전에 출시되었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1년 전이었습니다. 파일 섹션으로 가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포지 같은 거요. 그리고 모든 버전 중에서 예를 들어 1.221 버전을 선택합니다.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관계 탭에서 제코립, Resourceful Config, Resourceful Lib를 받습니다. 이 모든 걸 저장하려면 윈도우 키 플로어를 누르고 앱 데이터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고 로에밍의 .마인크래프트 폴더에서 모드스 폴더에 모드를 저장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지체 없이 모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나무 크리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변종은 대나무 정글에서만 나타나요. 알겠죠? 대나무 정글 한가운데 나타나는 이 생물 군개들은 대나무로 가득 차 있어요. 정글을 찾는 게 어렵긴 하지만 찾고 나면 꽤 많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체력도 많지 않아요. 포인트고 중립생물이라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방역해요. 일반 크리퍼와 달리 폭발하지 않고 머리로 들이받는 근접 공격으로 피해를 입혀요. 그럼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저를 공격하지 않지만 제가 공격하면 이론적으로는 저기 알겠죠? 저를 공격하네요. 보시다시피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요. 하트 1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드롭으로 대나무만 떨어뜨려요. 재미있는 건 이 크리퍼는 판다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힐스 크리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몹은 기본적으로 산에서 발견되며 높은 체력이 특징입니다. 체력이 30이고 중립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주요 메커니즘은 일반 폭발이에요. 알겠죠? 텍스처가 돌과 풀을 흉내내서 위장하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처음엔 안 때리는데 제가 검으로 치면 폭발할 거예요. 알겠죠? 폭발 데미지는 일반 크리퍼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 기억하세요. 그냥 여기저기서 만나는 크리퍼 하나 더일 뿐이에요. 글쎄요. 특별히 좋은 드롭은 없는 것 같은데. 화약이랑 그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자, 사바나 크리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바나 생물 군기에 있는 이 크리퍼는 체력이 25입니다. 독특한 특징은 토템처럼 분절된 몸체로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회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중립 몹이라 도발하면 폭발하지 않고 머리로 근접 공격을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보시다시피 1.5를 깎네요. 꽤 아프죠? 그리고 드롭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주는데 꽤 쓸만한 아이템이에요. 자, 이렇게 작동합니다. 좋아요. 버섯 크리퍼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버섯섬 버섯지대에서 나타납니다. 체력은 20이고 공격하지 않는 평화로운 생물이에요. 화약을 떨어뜨리고 특별한 점은 강제로 폭발시키면 폭발 피해 대신 지속되는 독구름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싯돌과 부시로 폭발시켜 볼게요. 자, 여기 폭발이 있고 동시에 우리한테 독티 효과가 생기네요. 알겠죠? 반면에 직접 처치하면 일반 크리퍼처럼 행동하고 일반 크리퍼 드롭을 주지만 평화롭게 있어요. 꽤 멋지죠? 자, 그럼 눈 크리퍼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 몬스터는 눈 생물 군계에 있고 체력은 20입니다. 예티나 뿔 달린 염소 같은 외형이고 폭발하지 않고 근접 공격으로 약 2하트 데미지를 줍니다. 스트레이나 얼음 스켈레톤한테 적대적이고 죽으면 눈덩이를 드롭해요. 자, 보시다시피 얘가 우리를 공격하려면 먼저 우리가 공격해야 해요. 자, 드롭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좋은 드롭은 아니에요. 봐요. 저기 하얀 양털이 있네요. 봐요. 눈덩이 대신 양털을 주네요. 하얀 양털 꽤 괜찮네요. 자, 해변 크리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해변 크리퍼는 해변과 해안 지역에 서식하고 체력이 15이며 적대적이야. 알겠지? 보다시피 이건 일반 크리퍼처럼 폭발을 일으켜. 그리고 드롭 아이템이 다양한데 모래, 프리즈마린, 해초, 화약을 떨어뜨릴 수 있어. 아니, 해초보다는 시그레스지. 알겠지? 그리고 약간 위장을 하거든. 알겠지?
내가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면 이론적으로 날 공격할 거야. 물속에서 스폰되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수영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아닐 거야. 자세히 보면 떠 있거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잖아. 응? 공기를 좀 마시려고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래오래. 그래서 뭐 이게 다야. 자, 여기 가문비나무 크리퍼가 있네요. 이 변종은 타이가 생물 군계 전나무 숲에서 생성되고 체력은 20이에요. 평균보다 확실히 작고 죽으면 화약과 가문비나무 원목을 드롭해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안 두면 폭발 피해가 의외로 엄청나요. 한번 터뜨려서 일반보다 폭발이 더 큰지 볼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깊이가 샘블로까지 가긴 하는데 아니 다른 것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타이가 숲 돌아다니다가 이 녀석을 갑자기 만나면 별로 안 재밌을 거예요. 자, 이게 다예요. 자, 여기 다크오크 크리퍼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어두운 숲에서 발견되며 체력 20점을 가지고 있고 상태 이상 효과 때문에 가장 위험한 크리퍼 중 하나입니다. 폭발하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실명 효과를 받게 됩니다. 어두운 참나무와 때때로 거미줄을 드롭합니다. 보시다시피 얼굴이 꽤 흥미롭죠? 자,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효과를 보시면 폭발할 때 큰 구멍을 남기는 것 외에도 실명 효과를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 조심하시고 좀 더 경계해야 합니다. 거의 형광빛 나는 초록색 크리퍼처럼 항상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케이브 크리퍼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 몹은 깊은 동굴, 지하 깊은 곳에서 스폰됩니다. 체력은 25이고 딥슬레이트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드롭 아이템이 다이아몬드, 생금, 철, 매끄러운 돌, 에메랄드라서 파밍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좋은 드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한다면 다이아몬드 농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가는 뭘까요? 적대적이고 일반 크리퍼처럼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녀석은 플레이어를 괴롭히거나 난이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에메랄드를 하나 얻었네요. 확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에메랄드를 얻었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이 크리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좋아, 드립스톤 크리퍼를 어떻게 물리치지? 기본적으로 이건 종유석 동굴, 드립스톤 동굴에 있어. 이 크리퍼는 보다시피 체력이 12고 가시, 도친, 바위 같은 외형이야. 처치하면 화약과 뾰족한 종유석을 떨어뜨려. 이건 화약을 줬네. 다른 것도 보자. 화약도 나왔어. 자, 여기 있네. 종유석. 알겠지? 활성화하면 보이는데 와, 꽤 세게 날 밀어냈어. 우리가 돌 위에 있다는 걸 명심해. 알겠지? 그래서 폭발이 덜 강력해. 맞아. 지금 보니까 동굴 크리퍼 폭발이 엄청나지 않아? 왜냐면 동굴 크리퍼는 아니 알겠어. 다른 것들이랑 똑같네. 좋아. 이 크리퍼는 일반 크리퍼처럼 폭발해. 그래서 별거 없어. 명심해. 이건 약하고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지 모르겠어. 위에 떨어지면 데미지를 입나 모르겠네. 보자.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 없는 것 같아. 확실한 건 폭발이 빨리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별거 없어. 여기까지야. 자, 늪 크리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엄청 멋진 크리퍼. 이 모드에서 거의 가장 흥미로운 스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늪지대에 나타나는데 보시다시피 이 크리퍼는 꽤 섬뜩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끼로 뒤덮인 해골과 비슷하죠. 머리에 수련이 달려있고 체력은 20이며 적대적입니다. 처치하면 뼈와 화약을 얻을 수 있어요. 꽤 흥미롭죠. 보시라고. 이게 그 특징이고 이게 폭발이에요. 다른 크리퍼들과 폭발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전혀 없어요. 자, 여기 배드랜즈 크리퍼가 있네요. 이건 메사나 배드랜즈 바이옴에 나타나는 강화 변종으로 체력이 30이에요. 죽으면 화약이랑 금 조각을 떨어뜨려요. 독특한 점은 가위로 클릭하면 장식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폭발하는 적대 몹에 위험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작은 선인장이라는 장식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처치하면 보시다시피 화약이랑 금 조각을 얻죠. 알겠죠? 폭발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일반 크리퍼처럼 터지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전부예요. 자, 여기 사막 크리퍼가 있네요. 이 크리퍼는 사막에서 생성되고 체력이 20이며 머리에 선인장이 달린 사암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화약과 선인장을 드롭합니다. 배드랜즈 변종처럼 가위로 스킬하면 처치 없이 선인장 모자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여기 우리 모자가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걸 쓰고 뭐 같은지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자, 여기 정글 크리퍼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정글 생물 군계 전용이고 체력 20에 정글 나무와 잎사귀를 섞은 훌륭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요. 적대적이고 일반 크리퍼처럼 접촉 시 폭발합니다. 주요 드롭은 화약이고 울창한 식생 사이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멋진 스킨이랑 폭발 시스템은 정말 좋은데 나머지는 일반 크리퍼랑 똑같아요. 자, 이게 전부네요. 이것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아, 작은 선인장 얻는 법만 설명하면 되는데 배드랜즈나 사막 크리퍼에 가위 쓰면 돼요. 그게 다예요. 모두 어떠셨나요? 제 생각엔 이 모드가 뭐랄까 엔더맨 오버하울이랑 비교하면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엔더맨 오버하울은 말 그대로 각 생물 군계마다 여러 종류의 엔더맨이 있는데 거기다 아이템도 추가하고 새로운 메커니즘도 추가하고 제 생각엔 크리퍼가 그냥 나무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저한텐 뭔가 부족해요. 크리퍼를 잡는 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각 생물 군계마다 그냥 리스킨만 된 크리퍼가 아니라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요. 사실 크리퍼 자체도 리스킨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폭발 애니메이션은 꽤 멋져요. 특히 폭발 애니메이션이요. 그래서 뭐 그냥 그거예요. 저한텐 몬스터 잡아서 얻는 아이템이랑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기능 같은 게 부족해요. 모르겠어요. 직접 폭발하거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짜 멋질 것 같은데 글쎄요.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모든 것처럼 분명히 훨씬 더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실히 마인크래프트를 개선하는 모드니까 제 기준으론 이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바다 크리퍼가 있는데요. 두 가지 변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크리퍼는 보시다시피 대구를 드롭해요. 물 밖에서는 살 수 없고 물속에서 스폰돼요. 체력은 6이고요. 부싯돌로 폭발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 그렇네요. 그렇네요. 폭발하네요. 뭐 그냥 계속 생선만 줄 거예요. 물속에서 난이도를 높여주는 꽤 재미있는 크리퍼네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오, 보거 모드로 변하네요. 보거 모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근데 폭발은 안 하네요. 그렇죠. 폭발 안 해요. 제가 직접 폭발시켜야 하네요. 그냥 쫓아오기만 하고 끝이에요. 뭐 흥미로운 몹이긴 하네요. 진짜. 더 마음에 들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단순히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 있어요. 모두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